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겨울방학을 뒤로하고 이제 2학년 2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3학년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치게 될 2022 수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형식으로 수능을 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있던 수능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2 수능 국어 영역 1교시에 치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80분 동안 45문항 똑같습니다. 차이점은요. 일단 수능 연계가 50% EBS 연계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전엔 70%였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요. 독서, 문학, 공통영역 얘가 34문항.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11문항. 해서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자, 이렇게 각각 11문제씩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합법과 작문을 생각해보면 사실 개념적인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념 공부를 한다고 하면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 있기 때문에 개념 공부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런데 실제 문제를 푸는 시간, 합법과 작문은 문제 푸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는 문제 푸는 시간은 오히려 많이 걸리지 않아요. 답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쩌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과목이라면은 언어와 매체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만약에 1, 2학년 때 문법을 좀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문법이 조금 재밌다, 문법을 좀 잘한다, 이런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에 와서 나는 문법은 항상 어렵더라, 또 새롭게 뭐 지금 수학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는데 또 문법을 과중하게 하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합법과 작문을 밀고 가면 되겠죠. 자,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을 우리한테 줬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시험지입니다. 예시문항 가운데서 선생님이 오늘 합법과 작문 11문제를 풀어볼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 문항은 아직 안 봤을 것 같은데요. 자, 보니까 우리 합법과 작문 보통은 1번 문항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딱 몇 번부터 시작하고 있죠? 바로 그렇죠. 35번부터 딱 시작하고 있어요. 35번부터 해서 11문제가 합법과 작문 뒤쪽에 붙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합법과 작문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학과 독서를 했다 하면 이제는 문학과 독서가 앞쪽에 나오고 뒤쪽에 35번에 합법과 작문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합법과 작문도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풀어보니까 문제가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문항은 보니까 세트가 제일 처음에 발표 지문이 3문제, 그 다음에 대화와 초고 쓰기, 초고,
4문제, 그 다음에 뭐 조사보고서 작문 문제죠. 요거 4문제 해서 총 11문제가 이렇게 3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세트. 이걸 빨리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풀어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풀려고 하면 딱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자, 그럼 일단 지금 영상을 정지하시고요. 선생님이 올려준 그 파일을 출력해서 11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들 문제 다 풀고 오셨죠? 자, 이제 선생님이 하나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발표에 관한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발표는 35번 첫 번째 문제가 보니까 반영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선생님이 지문을 먼저 보는데요. 명태가 사라져가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사연. 명태가 사라져가는 문제에 관한 사연. 요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하게 불리는 점을 언급하면서 하재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명태 이름을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미 명태를 확보하는 일이 어려웠다는 점을 언급한다. 명태를 되찾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명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려는 목적, 뭐 이런 것들 있나 없나 찾아보면 되겠죠. 생각하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문을 한번 선생님이 다 읽겠습니다. 그죠? 북어, 황태, 코다리, 동태 이처럼 명태는 가공 방식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명태라는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자, 만화를 제시하고 있네요. 이런 거 표시해 놓읍시다. 보신 것처럼 명천에 사는 어부 태씨가 잡았다고 해서 이름이 명태라니 흥미롭지요? 물음표. 물어보는 이런 거 동그라미. 명태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평소 식탁에 자주 오르는 명태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관심했던 명태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어 명태가 사라져가는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명태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까 35번에 해당되는 거 많이 봤네요. 그죠? 제일 먼저 뭐 다양하게 불리는 요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발표하라는 목적,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일단 뭐 이 정도 찾아보고요. 명태는 동해에 풍부하게 서식해 도표. 보시는 것처럼 연간 수만 톤씩 잡혔지만 1990년대 들어 어획량이 줄어들더니 2000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해 최근에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표 2.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명태는 거의 다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오, 그런가 봐요. 그죠? 요 얘기는 요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명태는 왜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 물음표. 연구자들은 남획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새끼 명태인 노가리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 명태의 씨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구온난화를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동태의 표층, 온도 상승이 명태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청중 반응을 살피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말씀드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하나 찾아봐 드릴게요 하고 이제 또 동영상을 보여주네요.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보신 것처럼 명태는 차가운 바다의 표층에 알을 낳기 때문에 표층 온도가 오르고 있는 동해는 명태에게 불리한 바다 환경인 셈이지요.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명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거 아까 우리 있었어. 그죠? 이중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 연도별로 그 진행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청중 반응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죠? 간단히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네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주나 봐요. 그죠? 그럼 준비한 사진과 내용은 많지만
몇 장의 사진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만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3장의 사진을 골라서 화면에 제시하고 첫 시간에 보이는 이 어미 명태로부터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례금을 걸 정도로 어렵게 명태를 확보한 연구. 그 정도로 명태가 없었나 봐요. 그죠? 치열을 인공 부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다음 사진처럼 동해의 명태를 방류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적은 수지만 방류했던 명태가 잘 자라고 있음이 확인되어 우리나라 명태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의 명태잡이를 금지해 명태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발표 후 제게 질문해 주시거나 제가 발표를 위해 참고한 땡땡수산연구소 누리집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쭉 읽었는데 아까 여기에 있었던 거 찾을 수 있었어요. 그죠? 명태가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뭐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다양하게 불리는 거 얘기했고 굉장히 어려웠대. 구하기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목적을 말하고 있었지. 답은 1번인가 봐요. 그죠? 내가 뭐 때문에 명태에 관심 갖게 됐다. 이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위 발표가 진행되었다고 할 때 학생의 발표 전략. 자, 두 번째는 발표 전략에 관한 이야기네요. 명태에 대해 흥미가 적다. 기억을 고려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만화 활용. 맞아요. 명태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을 모른다. 니은을 고려하여 명태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는 실태를 알려주기 위해 도표 1을 활용하였다. 아까 도표 1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연간 수만 톤씩 잡혔지만 어획량이 줄어들어서 2000년에는 사실상 없대요. 맞네요. 그죠? 디귿을 고려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기 원한다. 수입산 명태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 이런 거 없었죠? 그죠? 안내하기 위해 도표일을 활용한다. 리을 동해의 표층 온도와 명태의 관련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를 반영하여 앞서 설명한 내용에 청중의 이해를 돕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동영상, 아까 동영상 보여준다고 했어요.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기를 원해. 그렇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그 중에 사진 3장만 골라서 보여줬잖아요. 미음을 반영하여 발표 분량을 조정하기 위해 발표 전 준비한 사진 중 일부 사진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맞네요. 그죠? 그래서 3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풀었고요. 다음은 두 학생이 위 발표를 들으며 쓴 메모래요. 학생 1과 2가 상대인 메모에 대해 반응하네요. 서로 상대방 걸 얘기하나 봐요. 학생 1. 나처럼 발표 내용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했군. 지금 2를 보니까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얘도 사실과 의견 없어요. 그죠? 나와 달리 발표 내용 간의 관계를 파악했군. 자, 내용 간의 관계를 보니까 얘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나면 이렇게 사라지고 그래서 명태를 살리기 위해서 프로젝트 뭔가 이 내용 간의 관계가 있죠. 그런 거 파악한 거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는 없잖아요. 학생 일은. 그러면 이거에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와 달리 발표 내용을 일상의 경험과 관련지었고. 자, 여기 일상 경험 아니에요. 그죠?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얘도 경험이 있어요. 그죠? 둘 다 경험이잖아. 그래서 나와 달리 이러면 이거 틀린 거지. 나처럼 발표 내용을 유사한 항목으로 범주화하였군. 범주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나와 달리 발표 방식에 대해 평가 없습니다. 아, 야는 잘했네 못했네 이런 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37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을 우리 다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